참여연 TV 우리가 바라는 정책. 오늘은 경제정책 총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경제산업센터의 맹정주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 연구원이시고 숙명여대 명예교수님이신 신도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참여연의 연구원이고 카이스트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심상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벼랑 끝에 다가가는 한국 경제인데 한국 경제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어려움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맹 센터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요 지난 70년간 정말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70년간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기적적인 발전을 일으켰느냐?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1948년 이승만 박사께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건국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응답자의 약 80% 정도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가야 된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거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1953년 휴전이 끝난 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이웃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설사 무시한다 하더라도 침략은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비교적 적은 국방비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그 여력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에 매진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지금도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처음에 드렸냐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이러한 두 가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인데 여기서 자유가 무너지고 있어요.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중재법인가요? 언론의 자유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또 기업의 활동의 자유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좌파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훈련도 소규모로 축소됐고 포워드 플러스에 가입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종전선언 요구가 나오는데 종전선언이 되면 곧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십시오. 미군이 철수하니까 총 한 방 안 쏘고 나라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외국 자본이 떠나고 경제가 불안해지고 사회가 무척 혼란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점을 직시하시고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한반도 평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입법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이네요. 예. 신 교수님, 네네.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을 좀 평가를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그 맹센터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정권은 뭐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업을 옥죄고 있고 국민들한테는 세금을 자꾸 이제 늘리고 있습니다. 뭐 요즘 부동산세 뭐 그런 거에서 보다시피 또
그 무모하게 사업을 벌리고 있습니다. 뭐 예타 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재정이 어찌 됐건 막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런 정권은 저로서는 처음 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맹센터장님, 그럼 분야별로 좀 더 평가를 해주시죠. 네, 작년 겨울인가요? 어느 대학 교수가 저보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경제 정책 중에서 제일 못한 거 있으면 하나 좀 얘기해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경제 정책 중 잘한 거 있으면 하나만 대보라고. 그래서 농담삼아 서로 얘기하고 웃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건데 이거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서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거고 소비가 촉진되면 투자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성장이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 이런 생각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됐죠.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들이 대폭 늘어났고 그리고 기업들도 해외 이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0%대의 천반이고 특히 민노총은 한 5.1%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노사 간에 급격하게 노 쪽으로 균형이 기울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다음 달에 민노총이 총파업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한미군을 철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노조 활동하고 주한미군 주둔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서 노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오질 않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법은 개선할 것이 참 많은데 저의 생각은 법과 제도를 고칠 게 많지만 노조가 현재의 법부터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강제해야 됩니다. 이거를 지키도록 하지 못하면 이거는 확실히 공권력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 파업은 엄격하게 엄정하게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연금 사회주의라는 건데 지금 국민연금은 그 기금 규모가 한 834조 원 정도 된답니다. 세계에서 한 서너 번째 가는 아주 대규모 기금인데 그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37개 기업의 2대 주주예요. 이러한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게 대기업들이 국가의 밑에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국가가 이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절대 우리 국민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기업 활동을 옥죄는 각종 법률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업징벌 3법이라든지 공정경제 3법이라든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지난 24년간 25차례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이 무려 70%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 부동산도 주택도 수요 공급인데 공급은 늘리지 않고 수요를 계속 억제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따라서 부동산 관련 세금도 인상을 시켰는데 아시는 대로 재산세 올리죠. 또 재산세 기본이 되는 공시지가도 계속 올리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올리죠. 취득세 올리죠. 그래서 지금 살던 집을 팔아가지고 같은 규모의 아파트 구입이 어렵다고 그럽니다. 저도 강남에서 최근 살다가 그 전세값이 제가 입주할 때보다 5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저 분당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청년층을 포함해 가지고
집 없는 세대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은 것이 이 정권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야기 들으니까 뭐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잘하는 게 없네요. 탈원전 정책 이것도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은데 그 실상은 좀 어떤지. 네,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이라는 거는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설계 인증을 한 세계 유일의 원자로입니다. 아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원자로인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단가로 공기 내에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선언하고 나니까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160개 이상의 세계 원전 수요가 있다는데 이거를 소련, 러시아하고 중국이 다 먹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원전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이런 탈원전 그 원전 생태계가 회복 가능할 것이냐 이게 참 걱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최근에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권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정권이 저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과 정권하고 공개 토론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정부가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개혁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예, 문 정권 들어서 개혁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한 20, 30년 내에 2040년 내에 기금이 빵꾸가 난다고 하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 소득 대체율이 지금은 40%대인데 이걸 50%로 올리겠다는 공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아니고 그리고 건강보험은 아시는 바대로 문케어에 의해서 급여를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적자가 나지 않도록 건강보험 내부를 개혁해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급여만 확대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흑자이던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섰고요. 고용보험도 지난번 정권까지는 흑자였는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적자인데 손을 안 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뭐 절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이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개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정권은요, 그 당장의 표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국민 간 갈등 조정이 필요한 분야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구 대책 이건 뭐 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탄소 2050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관련 규제 해제 문제라든지 원격 의료 등은 국민 간 갈등이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표기에 도움이 되는 예컨대 가덕도 신공항 같은 거는 이거는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주시고요. 예. 아까 뭐 문재인 그 정부의 정책이 다 엉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이 소득 분배 이런 걸 엄청 중시하는 정책 그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어요. 소득 분배가 오히려 악화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원래 정책이라는 게 그 의도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과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잘 살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제 그런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문제고 또 뭐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실업자가 오히려 많이 늘었고 또 재정 적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국가 채무가 1,000조에 달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법 위에 민노총이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다시피 노조의 위법 행위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근데 저 생각은 가장 중요한 그 실패가 뭐냐,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재난지원금 뭐 이런 걸로 막 퍼주기를 해가지고 국민 정신이 좀 먹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면 자조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자꾸 그 의존하도록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한 계층이 아닌 전 국민에게 이렇게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퍼주고 하는 것은 매표 행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그 좌파적 정부가 네. 도와주고자 하는 예. 저소득계층이라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그렇죠. 만드는 정책을 한 거죠. 예, 소상공인들 뭐 얼마나 더 힘듭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닥칠 도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북한을 의식을 해야 돼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항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채가 1,000조가 넘어가고 지금 재정이 적자로 갔는데 재정 적자는요 한번 적자로 가면은 이걸 되돌리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쿼드에 가입하는 문제인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관차처럼 충돌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팥꼬리를 내려야 되는데 쿼드 플러스에 어떻게 할 거냐. 한국은 이제까지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응했는데 앞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미국 쪽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고 그럴 텐데 이거를 국민들이 단합해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적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재정 적자의 문제 중에 하나는 재정 적자가 커지면은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신의 폭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빚이 1,000조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 이자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 계산해 보면 매년 약 20조가 돼요. 그러니까 20조씩 매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예요. 이 20조라는 건 지금 GTX 건설을 기획하고 있는데 그 GTX 건설 170km 그 건설비에 해당한 아주 큰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R&D 투자라든지 뭐 감염병 백신 개발이라든지 좀 많습니까? 이런 걸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계속 부채가 쌓이고 그러면은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신용평가를 아마 강등시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998년도 같은 제2의 IMF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현 정권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국가 채무는 지금 1,000조 넘었더라는데 2025년도에는 그러니까 2, 3, 4, 5, 6, 2026년, 7년 요때는 아마 1,600조 정도 넘어갈 것 같고 그 2030년도에는 한 2,000조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추가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여기다 더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기 요금이 25% 정도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공장들은 해외로 나가야 되죠. 그러면 국내 실업자 폭증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처럼 하게 되면은 국내 주요 기업들은 국민연금이 지배를 하게 되고 국민연금이 지배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노조의 세상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삼류 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정권이 한 번 더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지속되면 그야말로 벼랑 끝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기본소득을요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나눠주면 1년에 60조가 들어갑니다. 근데 10만 원이 기본소득을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30만 원 주면은 180조, 50만 원씩 주면은 300조.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기존의 우리 복지 프로그램을 전부 정리하고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얹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신 박사님께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시죠. 기본소득이라는 게 누구나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기본 생활하도록 정부가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저는 나쁜 이유가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들이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미래 희망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기본소득이라는 그런 것들을 좌파적 그 정치 세력들이 그걸 갖고 들고 나오는 이유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급속하게 진행돼서 지금 일자리가 많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진영에서 제대로 된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서 기술이 없는 사람도 잡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지금은 내가 소득이 낮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같이 한번 만들죠. 뭐. 그래서요,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나빠지는 경제를 막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년간은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정말 중차대한 시기가 되는데 퍼주는 것에 중독돼 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내서 나라를 다시 발전의 궤도에 올라가게 할 것인지는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내년 대선에서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는 후보를 뽑으셔서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